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연구하는 진짜 중국어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자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어떻게 문장을 풀어야 되는지, 두 번째, 장소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번 수업에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인물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단어들을 기억해 줘야 될지.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단어 정리를 해보고 표현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자면 인물 문제는 역시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항상 시험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판단 문제보다 뒤에 부분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선택 문제 객관식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험에서 2개 혹은 3개 분량으로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인물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는요, 공통적으로 인물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직업도 아니고 신문도 아닌 항상 인물 단어, 인물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면요, 사람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다 인물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선생님과 같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도 인물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님 혹은 남편, 부인, 부부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도 인물 단어고요. 또 둘이 같이 일을 할 때 함께 합니다. 독자적으로 합니다. 개인, 상대방을 나타내는 단어도 인물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단어들을 함께 사람에 관련한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 문제에서 정답 포인트가 인물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단어들은요, 전반 HSK 4급, 5급에 다 포함을 해서 거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심해 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물 단어가 나왔을 때 직업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각자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에서 직업관계와 인간관계 단어가 함께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앞에 부분은요, 대표적인 직업 단어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따라올게요. 대표적인 관계 어휘입니다. 똑같은 다 사람이지만 종류가 다른다는 거죠. 첫 번째 읽어봅니다. 발음 기호를 보면서 大夫, 두 번째 律师, 세 번째 作家 혹은 作者, 네 번째 导游, 다시 한번 导游, 그렇죠. 마지막 警察, 警察. 이런 단어들은요, 사람에 관련해서 어떤 단어냐?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근데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이건 직업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강에서 방 할 때 이 방은요, 건물 방이 맞지만 똥이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는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집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동, 방동, 친척, 친치, 친치. 세 번째, 후치, 그렇죠. 짱후 할 때, 남편 할 때 후랑 치즈, 아내 할 때 치를 넣어서 남편과 아내, 그렇죠. 부부. 네 번째, 시성, 시성, 老师와 学生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또 스승과 제자 관계. 마지막 거, 邻居, 邻居, 그렇죠. 가까이 사는 사람, 이웃 관계, 이웃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다 인물 단어가 맞지만 직업 문제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관계 인물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보았을 때 볼까요? 보기에서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눈으로 샥 캐치를 하는 거예요. 作者, 작가, 律师, 변호사, 校长, 교장, 大夫, 의사 선생님. 그렇죠. 자, 바로 음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업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혹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직업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这本书的作者是你的大学同学？对，上大学的时候他就爱写东西，没想到现在还真成了一名作家。问，他们在谈谁？ 어땠나요? 자,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这本书的作者 바로 나왔네. 마지막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 成了一名作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 두 개는 분명히 다른데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차고 이건 뭐냐면 作者랑 作家가 다 작가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먼저 적고 여기서 짜 할 때 이 가는 뭐냐면 전문가, 그리고 무슨 가, 연구가, 요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직업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작가예요 할 때 단어예요. 그런데 뒤에 주어란 단어가 왔죠. 이건 사람 자예요. 그러면 기자 할 때도 이 주어가 들어가는데 얘는 저자란 뜻으로 쓰이는 작가예요. 작품이거나 소설이거나 드라마, 영상 이런 걸 만든 저자가 누굽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때문에 듣기를 할 때는 괜찮아요. 作家가 들리던 作者가 들리던 일단 무슨 얘기냐? 작가가 어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 책의 저자 이렇게 해서 作者를 썼고요. 이 사람은 정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작가가 되었습니다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作家를 쓴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 두 단어로부터 이런 표현들로부터 정답을 뭘 고를 수가 있냐? 그렇죠. A, 作者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문장 속에서 답이 어디에 있는 것, 캐치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그렇지. 이 문제가 딱 시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연관 표현, 빈출 단어들을 항상 기억해 둡시다. 지금은 인물관계, 그리고 직업 문제였잖아요. 봅니다. 읽어볼게요. 단어장을 보면서 정웨이, 정웨이 한 글자로 정, 정, 또 두 번째 땅, 땅 그리고 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 만약 직업이거나 신분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 되다. 혹은 이런 것이다. 혹은 이런 직업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업 단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들었을 때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모른다면 못 듣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제가 선생님이 세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정웨이랑 경찰이 나왔고요. 경찰이 된다라는 얘기를 관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땅이 나왔고요. 뒤에 라오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된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청러랑 따이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된다라는 얘기와 관련된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직업이거나 신분에 관련해서 앞에 동사 정웨이, 정땅시 다시 한번 합니다. 입버릇처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정웨이, 정땅시가 나오면요. 이런 직업을 하다, 되다, 이다라는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직업 문제였다면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 직업이 아닌 A,夫妻, 남편과 아내, 친치, 친척, 邻居, 이웃, 마지막에 동시, 함께, 공통으로 시, 일을 하는 사람, 동료. 그렇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 무슨 사이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자, 한번 역시 음원을 들어보고 우리 한번 정답을 골라볼게요. 시작합니다. 小美，你今天怎么来办公室了？不是要去国外出差吗？我看你记错了吧？我后天才出发。问，他们最可能是什么关系？ 어땠어요? 이 단어가 무조건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연관된 표현과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는지를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 관계 문제예요. 볼까요? 来, 오다. 어디에 왔습니까? 요거 장소 단어에서 배웠던 거죠. 办公室, 사무실에 왔다. 너 오늘 왜 사무실 왔어? 너 오늘 왜 출근했어? 이 얘기네요. 너 去国外出差, 해외로 출장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왔어? 출장 간다며. 그랬더니 我看你记错了吧? 내가 봤을 때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지. 나는 언제 后天才出发, 오늘 출발하는 날이 아니야. 그러면 이 표현들을 한번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왜 왔어 사무실에? 출장 간다며. 오늘 아니야, 다른 날이야. 어떤 사이에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동료다, 동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도 이거였어요. 他们最可能是什么关系?
관시가 뭐였습니까? 관계였잖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관계인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보통 시험에서 본문에서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 무슨 표현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어떤 관계인지 유추해내는 게 바로 인물 관계를 드러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자료에 나갔던 것대로 인물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연관 표현을 기억해 주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물 주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 패턴을 선생님이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패턴들 혹은 이런 표현 방식을 기억해 두어서 시험에 가서 활용을 해서 알아듣자라는 표현이겠고요. 怎么라는 행동과 怎么라는 단어와 행동이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네, 怎么는 무슨 말이었습니까? 어째서, 왜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어째서 이래?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행동 앞에 怎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죠. 明昨天怎么没来公司?昨天怎么没来公司? 어제 왜 회사 안 왔어? 어제 어째서 출근을 안 했지? 最近怎么看不到你?最近怎么看不到你? 요즘 왜 너를 볼 수가 없을까? 요즘에 왜 네가 안 보일까? 역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제일 첫 번째 말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怎么 행동, 왜 이렇게 했어? 어째 이렇게 했지? 그렇죠. 두 번째, 不是吗 이것과 是吧 이것과 끝을 잘 들어주면 연습을 했을 경우에 살짝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不是는 여기에서 아니다가 아니라 마 이렇게 올려주는 표현과 같이 쓰였을 때는요. 이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 확인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이거예요. 네, 그래 라 이게 아닙니다. 是바 이거는 이게 맞죠? 역시 확인이에요. 때문에 이런 질문을 천만이로 던져주었을 때 뒤에 부분에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您不是回国了吗?不是吗?回国가 뭐죠? 귀국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귀국하지 않았나요? 귀국하셨다면서요? 라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他是我们的教授吧? 역시 是랑 바가 나왔기 때문에 뭘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教授, 직업 단어 역시 나왔네요. 교수, 저 사람은 우리의 교수님 맞지? 확인이 관한 거예요. 확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동사 한 단어와 그리고 뒤에 부분에 결과보호를 넣어준 경우인데 우리가 문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운데쯤 혹은 마지막쯤에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얘기함에 있어서 동사와 그 뒤에 보호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이런 표현을 듣는 연습을 안 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뒤에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이런 결 연습을 해놓고 시험에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그러면 찌라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기억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뒤에 부분에 어떤 보호를 같이 넣어줬냐? 맞았다, 틀렸다라는 표현, 지금 여기서 틀렸다라는 수어를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했는데 틀렸습니다. 두 개를 결합을 시켰더니 잘못 기억했어요. 아,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내가 잘못 기억해서 이래요. 만약 그러면 이 문장 속에다가 어떤 보호를 바꿀까요? 맞다라는 표현을 넣어볼게요. 记对了. 그러니까 제대로 기억했어요. 혹은 정확하다라는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단어장에서 볼 수 있듯이 清楚, 명확하다, 명백하다, 정확하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정확하게 똑똑하게 기억했습니다. 记清楚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记错, 얘가 잘못 기억했구나. 记清楚, 정확하게 기억을 했구나. 또 看错, 잘못 봤구나. 다른 걸로 오해했구나. 看清楚, 정확하게 맞게 옳게 봤구나. 이런 표현들을 먼저 기억을 해두고 시험에 가야지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인간관계와 직업 단어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에서 어떤 표현과 패턴들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게 되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어때나요? 준비가 잘 될 것 같은가요? 혼자서 공부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준 선생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로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 파고다 어학원이 되겠고요.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